라스트. 슛. 왼쪽에 무게 조금 들어 올라가요. 팔꿈치를 돌려요. 팔꿈치. 셋. 라스트. 저는 탁착 측만이 있어서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자세로 20살까지 공부를 하고 그 뒤로 회사 생활을 하고 그 뒤로 운전을 할 거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물리치료 받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불편하면은 그냥 박아버려, 핀을 고정시켜버려. 그러면은 안 아파. 그게 몇 살 때는? 22살. 아, 22살 때였어요. 아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핀을 박으라고? 아니, 물리치료를 네, 맞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그것도 알아보러 유명한 데 갔어요. 안산에. 여기서 하다가 그 수술을 잘한다 그래서 갔더니 그냥 박아버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 장애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아픔이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제 안 아프기를 바라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지금의 재활을 알지만 그 당시엔 재활을 모르잖아요. 그래가 생활을 또 그 자리세로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핀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피가 새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척추 뒤에 척수에 이제 피가 새인 게 보이면서 그 혈종이 생긴 거예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게 지방종인지 혈종인지 뭐 암세포인지는 모르라서 수술을 했다 보니까 혈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생겼어요. 또 간 네, 거예요? 또 했어요. 근데 척수라는 게 척추 뒤에 있어서 또 척추 이렇게 피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척수가 신경계가 많으니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다 제거를 못 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냥 겉에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살았으니 또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번을 했어요. 첫 번째는 20대 하고, 3번은 30대 하고, 40대는 이제 어깨를 하고 무릎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깨가 처음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도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놔주세요.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충격파 이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기 좋죠. 그것도. 네, 이걸 해봐.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수술밖에. 넌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최후 수술이야.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계단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의 집인데 올라갈 때는 안 그런데 내려올 때가 조금 아파요. 그래, 그러면 이거 할 때 마취한 김에 무릎도 해. 그래서 그날 같이 어깨하고 무릎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한쪽을 하면 이쪽을 못 쓰니까 이 반대편도 분명히 수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것까지 예언해서. 네. 근데 그러신대요. 왼쪽 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 왼쪽 네, 무릎 하면 그건 왼쪽.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오실 거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너무 아팠어요.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이제 믿지야 본줄 한 번만 가봐. 근데 제가 전화 드렸더니 제가 또 못 믿어서 또 안 가고 한 달 뒤에 너무 한 달 뒤에 아파서 다시 전화 왔어. 또 전화했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한번 근데 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아파서 오라고 안 해요. 시간이 없으시대요. 없으시구나 하고 말하는데 너무 아파. 또 전화했더니 제가 오빠 와보세요. 근데 또 시간 없으셨고 근데 식사 시간 빼서라고 봐주실게요 라고 봐드릴게요 해서 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진짜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가 20대부터 제가 허리 수술해서 이 척추가 1급이래요. 보험에 있어서 말하는 게 1급이래요. 1급.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희 엄마는 제 허리 걱정에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허리 아프단 말을 안 하는데 허리 안 아프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파.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우리 이거 어깨 수술, 허리 수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부위별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운동을.
저는 무릎이 아파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신기한 거는 허리 안 아프단 말 안 하는 거가 신기하다 하시고 저는 무릎이 안 아픈 게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6군데, 그것도 40대 중반에 6군데 수술을 했다라는 것도 흔한 케이스가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저는 와닿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다 아프시니까 한 방에 가자. 어차피 근육을 만드는 과정만 꾸준히 해주면 어차피 자연적으로 다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였고, 자세가 왜 무너졌을까요? 결국 근손실, 결국 그건데 어렵게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하죠. 학생들도 같은 자세로 공부를 할 거고, 저도 같은 자세로 일을 할 거고요. 또 같은 자세로 운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프신 게 맞아요. 이게 버티다 정말 못 참아서 병원을 가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픈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깨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깨는 이렇게 핸들을 잡았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뚝 떨어졌어요. 그냥 이러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주사를 맞으면, 이게 주사가 희한하게 한 6개월은 가요. 그럼 많이 그다음- 가면 그 정도.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5개월 가요.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개월 가요. 근데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맞고도 한 달 되기 전에 또 아파요. 맞아요. 이제 약물에 네, 대해서 네, 이제 맞아요. 관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안 놔주시더라고요. 3대 이상 못 놔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저는 그게 그만큼 안 좋은 약물이. 저는 5대 맞은 것 같아요. 양쪽. 그건 부위가 달랐으니까 5대 가지고. 맞아요. 한 군데 스테로이드란 성분 자체가 되게 위험한 성분이에요. 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변명은 뭐 회장근 50개월. 제 생각에는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는데 통증을 스스로가 안 느끼고 싶어서 맞아요. 힘을 놓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통증이 있으니까 놓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 팔이 안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건 피를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서 피를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죽여버린 거네요. 통증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아프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고 또 막 굴렸으니까, 어깨를 또 잘못 썼으니까, 그게 다시 신경이 살아날 때는 더 아픈 거죠. 그거 반복이죠. 저는 되게 여기 와서 왜 사람들이 저도 몰랐지만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병원에 가면 재활의학과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재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수술 후에 재활을 알아봤었는데 재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수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비가 되니까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실비가 그냥 되니까가 안마예요, 안마.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마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제가 아주 아파하니까 엄마가 이제 20회에 100만 원이 이제 거기를 알아줬어요. 저희 엄마가 해줬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 너 너무 아파하니까 다녀라. 그래서 이제 20회에 100만 원에 이제 해주셨는데, 큰 볼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발 올리고 하는 거, 봉 잡고 앉았다 일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아팠어요. 호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못 믿어왔나 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존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또 ROM이라 그래서 가동 범위를 좀 만드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저항으로는 우리 몸이 살아나지 않아요. 사실 다쳤던 이유도 근손실이고, 그러면 근육을 다시 붙여줘서 채워 넣어주는 과정이 먼저인데, 그냥 이미 근손실이 돼 있는 사람을 보존 치료를 하니 그게 좋아져요. 다시 채워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즉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는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약해졌다라는 건 다시 강해져야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이미 약해져서 염증이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약해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프면은 안 시켰어요, 운동을. 그렇죠. 근데 저희 대표님은 아플수록 더 하라고. 맞아요. 저는 아프면 더 시켜요.
근데 좋은 자세에서 좋은 가동 범위를 가지고 아픈 통증이 오는 거는 염증이 신경하고 맞닿은 거예요. 이때다 피를 더 와라. 더 저항을 줘버려야 돼요. 근데 진짜 안 아파요. 근데 하고 나면 안 아프죠. 그게 시원한 통증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낫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임상이 재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임상이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죠. 저는 되게 병원에 가서 의사 뭐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활의학과가 있으니까 일단 재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모르세요. 근데 이런 걸 하는 데가 없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라 그러지. 그렇죠.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는데 수술을 권유하지 말고 일단 재활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술하고 재활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재활은 아류예요. 그냥 의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 의료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해져 있는 사람을 강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수술이 그렇게 편했던 이유가 사실은 뭐 물리치료도 마찬가지고 돈이잖아요. 실비를 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 실비제도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도 이런 걸 치지 않아요. 실비 문제점.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짜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해버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네,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했겠죠. 만약에 수술비를 내가 뭉텅이를 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시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부담되니.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어땠나요? 몸 상태가? 몸 상태요. 절고 오셨죠. 제가 일단은 웃지 않고요. 우울해서 한 몇 달간은 그 계단도 못 오르고 계단을 옆으로 한 칸씩 내려왔어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갈 때도 한 칸씩 올라가고 또 봉을 짚고 올라가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여기 와서 또 앉을 때도 네. 아프죠? 네. 일어날 때도 이렇게 일어나죠?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신기해요. 근데 운동할 때는 아팠어요. 무릎은 되게 짧은 시간에 끝났죠. 네네. 통증이.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픈 걸. 그러니까 허리도 같이 잡긴 했는데 허리도 짧아요. 4주면 돼요. 아니 근데 허리 아픈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허리가 수술했는지를 왜 잊어버려 사는지 안 아팠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허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무릎이 좋아져서. 이제 어깨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근육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수술한 쪽에. 그래서 거기에 가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살리니까 안 아프시죠? 네. 요즘에는. 아까 피디님 일찍 오셨으면 보셨을 건데 제가 이게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이게 올라가서 신기해요 이랬었는데 하루만 해도 그렇게 바뀌어요. 계속 자극을 주면은 가동성이 좋아져요. 제가 운동을 했던 터라 또 한 번 하니까 올라가. 그럼요.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근육이 있으면은 살리는 게 빨라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은 근육을 붙이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살리는 기간이 늘어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오랫동안 저하고 운동하셨던 분들이 다쳐오면요, 하루면 끝나요. 모든 증상이. 그런데 근육이 없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빨리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한 2주 걸리고, 그 다음에 허리도 한 4주 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성이 많고 360도 회전을 시키는 관절이다 보니까 8주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통증은 사실 더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점점 완화되셨죠. 그렇죠. 피디님 보시면 제가 다리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도 나고 막 연골판이 찢어진 소리. 갈리는 소리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육이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그대로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긴 하는데 안 아파요. 근데 저는 통증만 없어도 살겠다 했었어요. 진짜로. 통증만 없어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신경을 죽여서 통증을 없애는 거라면, 이거는요, 피를 몰고 와서 염증이 신경과 맞닿지 않게 도망가게 만들어서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근육이 결국 대사를 해서 피를 갖고 와서 그쵸? 말 그대로 빨간 살이 되는 거예요. 빨간 살이 되니까 피가 머물러 있으니까 염증이 들어오기가 싫은 부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완치는 사실 병원이 아니죠. 안 아파지는 게 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가지고 칼을 대지 않아도,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지 않아도 근육을 붙여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이게 완치죠, 실질적인. 다른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네. 그 전에 허리 수술 때부터 이런 운동을 알고 수술을 안 받고 이런 운동을 했었다고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후회해서 진작 알았으면 허리를 한 번 하고 나도 그 뒤로 안 했을 건데 무릎도 안 그쵸. 하고 어깨도 안 했을 건데 자기 관리가 됐겠죠.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진작 아까 알았으면. 옆구리가 좀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찾아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건강자립도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생각을 안 하고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요, 건강자립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픈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움직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아픈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픈 원인을 제거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꼭 병원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병원을 끌고 갔으니까 거기서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죠. 그쵸. 뭐 항생제만 먹어도 애들이 금방 열이 내리고. 그래서 건강자립도가 없어. 건강자립도 자체가 회원님도 건강자립도가 1도 없으셨어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근데 나으니까. 이제는 알아요. 스스로가 내가 왜 아플까요 하다가 스스로 찾아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동 덤벨 하다가 여기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을 갔는데 생판 모르는 의사가 있어. 그거 왜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데 아픈 원인을 생각 안 해요. 거기 아파요? 뭐 찍어볼까요? 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약 드세요. 3, 4분 안에 끝나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가요 거기를? 저는 그거 진짜 돌 맞겠네 저. 이제 병원에 잘 안 가세요? 네, 병원 잘 안 가요. 아니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갈 일 없죠. 일단은 운동을 와서 맞아요. 아프면 운동하러 오세요. 저 여기 왜 아플까요? 막 이게 아파요. 오빠 아프면 무조건 와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에서 뭘 했을까 생각하고 그 운동을 하고 그러면 또 나아져요. 그 다음에 또 일을 또 할 수 있고. 제가 또 변한 게 뭐냐면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왔었지만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9, 8, 7 이렇게 짧아지면 저는 그냥 저 멀리서도 그냥 천천히 걸어왔거든요. 뛸 생각을 안 했어요. 다음 신호에 건너가야지 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뛰더라고요. 젊어졌어요. 뛸 생각이 없는데 숫자가 짧아지네? 근데 몸이 이렇게 가요. 그게 노화예요. 몸이 띄워져. 제가 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요. 녹색불이 간당간당할 때 안 뛰는 분들은 노화가 된 거고. 그래요? 네, 그리고 계단 높은데 안 올라가려는 것도 노화가 된 거고. 사실은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노화예요. 그래서 저는 몸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젊어지셨으니까 뛰는 나왜 거야. 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젊은 애들 뛰거든. 언덕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약간 동상 그러니까 같은데. 오히려. 왜냐면은 저기 힙에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육이 네. 생겼죠. 힙 근육이 계단도 생겼죠. 좋아하고요. 내려오는 게 좀 쉽긴 한데 근데 올라가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엉덩이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엉덩이에 근육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로. 진짜로. 엉덩이가 딱딱해질 수 있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나? 근데 여기 다니면서 알았어요. 엉덩이에 이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엉덩이도 근육이 있구나를 알았고 스스로 뛰고 그리고 아프면 운동을 해야지라는 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아파요. 저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또 아파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근육이 빠지면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수술을 하고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술 직후 무리하지 마세요, 요양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허리 수술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복대를 차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바로 퇴원시켜요. 뭐 이틀 만에 가세요. 나가세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수술하고 제가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다치면 또 하면 된다 이거라서. 침대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침대거든요, 병원은요. 근데 집에 가면은 그게 없잖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을 가요. 그럼 제가 이게 젊은 나이에 저 혼자 20대, 30대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여기 왜 왔냐 그러세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수술하면. 근데 재활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조심하세요. 그래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더 아파진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아파졌던 것 같아요. 가만히 맞아요. 있어서 지금 그래서 더 아픈 생각해보면 거예요. 무리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술 후에 무리하면은 무리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프니까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요. 계속 했던 것처럼. 그 수술해서 약해졌어요. 움직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손실이 발생이 더 있었던 근육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또 약해졌으니까 또 아파. 그러니까 또 수술해.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악의 고리죠. 맞아요. 악순환의 고리죠. 근데 이게 무리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안 해봤던 운동이라서 힘이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니까는 겉에서 보기엔 힘들어 보여도. 근데 처음 하는 거라 힘들지 너무 좋아요. 세지니까 이제 견디고 편해지고. 무게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너무 그렇죠. 좋아요. 이걸 내가 못 들었었거든요. 제가 뭐 6kg, 8kg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1, 2, 3, 4 하지 않아요. 4, 6, 8 이렇게 짝수로 올려요. 4 다음에 5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거웠는데 뭐 할 성취감도 있어요. 힘이 세지고. 근데 또 직업적으로도 좀 좋긴 해요. 제가 힘쓰는 직업을 하긴 하는데 저보고 제가 몸이 컸을 때는 못 들었던 말을 지금 듣거든요.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왜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근데 보기보다 힘이 세니까 저 운동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몸 보니까 운동하시는 몸이에요. 그런 분 같아요. 말씀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럼 그 전에 좀 많이 찌셨어요? 네네네. 공개해도 되죠? 20kg 뺐어요. 정확하게 23kg 빼졌어요. 네. 계속 빼고 있고. 왜냐면 일단은 무릎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핵심 부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중을 줄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중을 줄이자고 계획을 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체중을 줄이는데 핵심이 힘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힘이 세지면서 맞아요. 살이 맞아요.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게 뭐냐면 힘이 빠져도 살만 빠지면, 그러니까 체중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과정에서 힘이 몇 배 좋아지셨죠? 80kg에서 지금 57이 되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진짜 안 먹고 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살이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고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혼났어요. 왜냐면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 때 꼭 하얀 밥을 먹고 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빼면은 빠지면서 힘도 좋아지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운동을 또 안 나오시는 것도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근손실이 있어서 체중이 빠진 거지 그냥 뭐 빠진 게 아니다. 근손실이 온 거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빼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나와요. 운동하고 나서 제일 많은 변화가 뭐였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변화 나한테 생각.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주변의 시선이죠. 주변의 칭찬과 친절해졌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지나가다 뭘 떨어뜨렸으면 얼른 주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걸 제가 할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한테 불친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야, 친절한지 불친절한지도 몰라요. 몰랐다. 그냥 인사하면 받아주시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전에는 못 느꼈던 거를 해주시니까 제가 친절하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불친절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친절하시는 거죠. 그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는 너무 네,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예쁘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직업을 좀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제의도 해보세요.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TV에 나오는 뭐 쇼핑 쇼호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모델 같은 거 이 나이에 40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몸에 이런 걸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 자신에서는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88 사이즈 옷을 입었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뭐 77, 66, 55로 오면서 이제는 옷 사러 가면 S를 주세요. 그러면 저 S 안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제 외모를 보고 S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S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나 S 작은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의상 입는 거나 의상 살 때도 조금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 짧아져요. 치마도 입게 되고, 치마도 짧은 걸 입게 되고, 소매도 조금 짧아지는 것도 입게 자신감이 되고,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옷이 붙는 옷을 또 입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삶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옷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면 또 입게 될까봐. 입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아예 지금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옷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노력을 하고 유지를 할 거고, 저는 계속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던 삶과 지금의 통증이 없죠, 지금. 없죠. 그 비교하고 삶의 진자처럼. 병원 가면요, 아픔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일단 설문조사에. 그래야 그걸 보고 의사들이 이제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때 매우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럼 그 10이거든요. 저는 근데 자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9, 10 체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증이 없으니까 1도 아니겠죠. 갈 일이 없겠지만 그때는 인상을 쓰고 모든 게 짜증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외모가 바뀌는 것 같아, 표정이. 저한테 되게 밝으세요, 낙천적이세요, 막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도 많이 항상 웃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프니까 계속 인상 쓰고, 그리고 이제 더 할 것도 못 하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아프신 분들이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도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하고 나서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전하게 되고, 또 면접도 되게 맞아요. 것 운동하시고 같아요. 면접도 합격하시고. 만약에 제가 뭐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은 다 할 수 있겠지만 면접에서는 저는 이렇게 관리를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면접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와서 좋아진 거는 운동을 해서 밝아지고 에너지도 넘치고 뭐 자존감도 높아졌죠. 제 몸도 좋아지고 대신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냐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되게 맹신하거든요. 진짜 안 아파. 꼭 운동해. 무조건 말하면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돼요. 계속 안 그러니까 믿어요. 사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사이비 절대 안 신비인 줄 알아 진짜로. 왜냐면 한 20년 동안 아파왔잖아요. 허리도 수술 많이 하고 어깨도 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면 맨날 우세요. 내가 널 이렇게 낳았구나. 그는 후천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얘를 약하게 낳았구나. 수술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얘가 뼈를 약하게 해서 수술을 많이 하구나. 되게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웬걸. 그는 잘못된 자세로 일찌감치 수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20대 때 수술을 시킨 의사 잘못 아니야? 사실.